윤아진, 네 엄마 지금 우리 병원 신경과에 입원해 있지? 중풍 환자 재활 치료비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 병원 지원 끊으면 넌 끝이야. 여기 사인해. 네가 실수했다고. 그러면 조용히 넘어갈게. 이건 kel 너무 부당합니다. 저는 실수하지 않았어요. 서 과장님이 술을 드시고 수술실에 들어오셨굴 제가 말렸는데도 진실? 진실은 아무도 안 믿어, 윤아진. 기록만 믿지. 그리고 기록에는 네가 실수했다고 나와 있어, 영원히. 네가 모른 척했어. 백도 없고 돈도 없는 레지던트 주제에. 수술을 그리워하다. 파견이든 뭐든 이곳은 실수 한 번이면 끝나는 곳이야. 이소는 아직 사람 살릴 수 있는데.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다시 시작할게. 대륙그룹 본사 48층, 회장실 바로 옆 탕비실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새벽 6시,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파견 비서 윤아진은 하얀 찻잔을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다. 손동작은 섬세하고 정확했다. 잔의 테두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손끝은 마치 무언가를 절개하듯 일정한 각도를 유지했다. 물기를 닦아내는 동작 하나하나가 수술 준비를 하던 습관처럼 보였다. 비서실장 마도운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명품 시계를 찬 손목으로 서류를 툭 던지듯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오늘 회의 준비 제대로 해. 회장님은 물 온도 하나까지 신경 쓰시는 분이야. 파견 신분으로 여기 온 거 잊지 마. 하진은 고개를 숙였다. 대답은 짧고 정확했다. 알겠습니다. 마도운이 나간 뒤 하진은 잠시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예전에는 이 손으로 사람의 심장을 만졌다. 떨리는 혈관을 봉합하고 생명의 마지막 경계선에서 싸웠다. 그런데 지금은 찻잔을 닦고 있었다. 아이러니했다. 세상은 그녀를 더 이상 의사로 보지 않았다. 살인자로 낙인 찍힌 사람에게 메스를 쥘 자격은 없다고 했다. 오전 내내 그녀는 회의 준비를 했다. 서류를 정리하고 다과를 준비하고 회의실 온도를 체크했다. 점심시간에는 비서실 직원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그들은 하진을 신기한 눈으로 봤다. 파견 비서치고는 너무 조용했고 너무 정확했고 뭔가 다른 사람 같았다. 언니,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젊은 여직원이 물었다. 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답했다.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아, 간호사셨구나. 하진은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았다. 그냥 미소로 넘겼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믿어줄 사람도 없었다. 저녁 8시 야근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다. 빌딩의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하진에게는 그저 차가운 빛일 뿐이었다. 가방 안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책을 꺼냈다. 표지가 낡은 의학 서적이었다. 흉부외과 수술의 실제. 밑줄이 그어진 페이지들을 넘기며 하진은 작게 중얼거렸다. 이 손은 아직 사람 살릴 수 있는데. 집에 도착한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다. 원룸 현관문을 열자마자 휴대폰이 연달아 진동했다. 문자였다. 첫 번째는 카드사였다. 이번 달 할부금 납부 기한이 임박했습니다. 두 번째는 요양병원이었다. 환자 김명자님 입원비 미납 안내. 연체 시 퇴원 조치될 수 있습니다. 하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벽에 등을 기댔다. 천천히 주저앉았다.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묻었다. 엄마 김명자는 지금 요양병원에서 중풍으로 누워 계셨다. 3년 전 사건 이후 스트레스로 쓰러지셨다. 딸이 살인 의사로 불리는 걸 견디지 못하셨다. 엄마를 제대로 치료하려면 다시 의사가 되어야 해. 하진의 가슴 속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자신의 명예를 되찾는 것, 그리고 엄마를 다시 웃게 만드는 것. 하지만 길은 보이지 않았다.
세상은 이미 그녀를 버렸다. 다음 날 오전 10시 대륙그룹 중역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회장 노준호가 참석하는 분기별 경영 회의였다. 임원들은 각자의 보고서를 펼쳐놓고 숨을 죽였다. 회장은 침착하고 냉철한 사람이었다. 질문은 날카로웠고 판단은 빨랐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다. 하진은 회의실 밖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녀의 역할은 간단했다. 회의 중간에 다과를 제공하고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는 것. 비서실의 막내 역할이었다. 회의실 안쪽 탁자 위에는 외부 호텔에서 특별히 공수한 디저트 세트가 놓여 있었다. 고급스러운 상자였다. 프랑스 유명 파티시에가 만든 타르트와 마카롱 세트였다. 임원 한 명이 상자를 열고 감탄사를 냈다. 와, 이거 정말 비싸 보이는데요? 마도운이 하진에게 지시했다. 저거 회의 중간에 들어가서 나눠드려. 조심해서. 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상자를 들었다. 그런데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습관적으로 상자 옆면에 작은 글씨를 읽었다. 성분표였다. 밀가루, 설탕, 버터, 달걀, 그리고 마지막 줄에 작은 글씨로 적힌 단어. 피칸 농축 시럽퍽한 엑스트랙트 서럽. 하진의 얼굴이 굳었다. 피칸. 견과류의 일종이었다. 그녀는 회장의 건강 기록을 본 적이 있었다. 비서실에서 우연히 넘긴 서류였다.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견과류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위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미 디저트 상자는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하진은 황급히 문 앞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마도운이 팔을 뻗어 막아섰다. 뭐 하는 거야? 회의 중이야. 실장님, 저 안에 피칸이 들어 있습니다. 회장님은 견과류 알레르기가. 지금 무슨 소리야? 호텔에서 보낸 건데 설마 그런 실수를 했겠어? 내가 뭘 안다고. 정말입니다. 성분표에 분명히. 조용히 해. 지금 들어가면 회장님 기분만 상해. 괜히 분위기 깨지 마. 마도우는 단호했다. 하진은 유리창 너머로 회의실 안을 바라봤다. 회장 노준호가 임원의 보고를 듣고 있었다. 그의 앞 접시 위에 누군가 피칸 타르트 한 조각을 올려놓았다. 회장은 아무 의심 없이 포크를 들었다. 슬로 모션처럼 보였다. 타르트 한 조각이 입으로 들어갔다. 첫 번째 씹는 동작, 두 번째 씹는 동작, 그리고 세 번째 순간 회장의 표정이 변했다. 미간이 찌푸려졌다. 손이 목으로 갔다.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술렁였다. 회장님? 임원 한 명이 일어났다. 회장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숨이 거칠어졌다. 목이 부풀어 올랐다. 아나필락시스 쇼크였다.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었다. 몇 분 안에 기도가 막히면 질식사할 수 있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누군가 등을 두드렸다. 다른 사람은 물을 가져왔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하지 못했다. 그들은 경영 전문가였지 의료 전문가가 아니었다. 하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었다. 임원들은 패닉 상태였다. 누군가는 119에 전화를 걸었고 누군가는 회장의 이름을 부르며 흔들었다. 하지만 회장 노준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얼굴은 보라색으로 변했고 호흡은 거의 멈춰가고 있었다. 하진은 벽에 걸린 구급함을 열었다. 안에는 반창고, 붕대, 소독약뿐이었다. 에피네프린 주사기 같은 응급 약물은 없었다. 기도 확보를 위한 장비도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은 죽는다. 또 눈앞에서 3년 전 수술실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다. 피냄새,
경고음, 멈춰버린 심장,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마도운이 하진의 팔을 세게 잡았다. 파견이 어디 감히 회장님 몸에 손을 대. 구급차 올 때까지 기다려. 하진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눈빛이 달라졌다. 3년 동안 숨죽이고 살았던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생명을 구하는 일 앞에서는 어떤 두려움도 사라졌다. 비키세요. 하진은 무릎을 꿇고 회장 앞에 섰다. 손을 목에 대고 촉진했다. 갑상연골, 윤상연골 사이. 기도 절개를 할 위치였다. 시간은 없었다. 몇 초 안에 결정해야 했다. 구급함에서 작은 가위를 꺼냈다. 회장의 정장 안주머니에서 고급 만년필을 빼냈다. 펜 몸통을 분리했다. 속이 빈 원통형 관이었다. 즉석 기도 튜브로 쓸 수 있었다. 미안합니다, 회장님. 하진은 소독용 알코올을 가위와 만년필에 뿌렸다. 그리고 정확히 목의 중앙 갑상연골 아래 1cm 지점을 찾았다. 가위 끝으로 작은 절개를 냈다. 피가 흘렀다. 임원 한 명이 비명을 질렀다.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절개 부위를 조금 더 벌렸다. 그리고 만년필 몸통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밀어 넣었다.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커크. 만년필 사이로 공기가 들어갔다. 회장의 가슴이 다시 오르내렸다. 보라색이던 얼굴에 서서히 피가 돌았다. 심박수가 안정됐다. 하진은 손으로 회장의 맥박을 확인했다. 규칙적이었다. 살아났다.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다. 구급대원들이 급히 들어왔다. 들것과 산소 마스크를 준비한 채였다. 대원 중 한 명이 회장의 상태를 확인하고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이 처치 누가 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모두가 하진을 쳐다봤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피가 묻어 있었다. 하진은 천천히 손을 들었다. 제가 했습니다.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한 처치였습니다. 이 정도 응급술기는 의료인이 아니면 불가능한데 혹시 간호사십니까? 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물러났다. 회장은 들것에 실려나갔다. 구급대원은 하진에게 말했다. 이송 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처치하신 분도 같이 타주시겠습니까? 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구급차 문이 닫혔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차는 한빛 대학병원을 향해 달렸다. 하진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던 그 병원으로. 구급차 안은 좁고 답답했다.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하진은 회장의 상태를 계속 체크했다. 맥박, 호흡, 혈압.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다. 구급대원은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깔끔한 처치였어요. 기도 절개 위치가 교과서 수준이던데요. 하진은 대답 대신 작은 미소만 지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을 향했다. 익숙한 거리였다. 3년 전 매일 걸었던 길이었다. 구급차가 한빛 대학병원 응급실 입구에 멈췄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달려나왔다. 들것이 내려졌다. 그리고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진의 발걸음이 멈췄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흉부외과 과장 서기현. 3년 전 그녀의 인생을 무너뜨린 사람이었다. 둘의 눈이 마주쳤다. 서기현의 표정이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놀람과 당황이 섞인 표정이었다. 하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회장을 향해 걸어갔다. 환자 상태는? 구급대원이 설명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현장에서 기도절개 응급 처치 받았습니다. 현재 바이탈은 안정적입니다.
서기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간호사들에게 지시했다. 중환자실로 옮겨. 알레르기 검사 다시 돌리고. 회장이 실려 들어갔다. 복도에는 하진과 서기현만 남았다. 서기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윤하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회장님을 따라왔습니다. 회장? 무슨 관계인데? 비서입니다. 서기현은 비웃었다. 비서? 의사 면허 날아간 사람이 이제 비서 노릇하는구나. 꼴 좋네. 하진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와 싸우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다. 돌아서려는 순간 서기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일 아직도 억울해? 하진은 멈췄다. 억울한 게 아닙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니까요. 진실? 서기현이 코웃음 쳤다. 진실은 아무도 안 믿어. 기록만 믿지. 그리고 기록에는 내가 실수했다고 나와 있어. 영원히. 하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봤다. 과장님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서기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돌아서서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하진은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다. 회상 3년 전 한빛대학병원 수술실. 새벽 2시였다. 응급수술이었다. 60대 남성 환자 대동맥류 파열. 골든타임은 1시간이었다. 레지던트 윤하진은 수술복을 입고 손을 소독하고 있었다. 옆에서 서기현 과장이 들어왔다. 그의 걸음은 불안정했고 얼굴은 붉었다. 술 냄새가 났다. 과장님, 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제가 집도에 맡겠습니다. 과장님 컨디션이. 레지던트가 감히 뭘 알아? 서기현이 손을 휘저었다. 내가 몇 년 했는데 이 정도 수술 눈 감고도 해. 하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수술실 위계는 엄격했다. 레지던트가 과장에게 반박하는 건 불가능했다. 수술이 시작됐다. 메스가 피부를 갈랐다. 피부층, 근육층, 복막을 차례로 열었다. 대동맥이 보였다. 파열 부위가 보였다. 출혈이 심했다. 지혈. 하진이 빠르게 거즈를 대고 출혈을 막았다. 서기현이 봉합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의 손이 떨렸다. 바늘이 정확한 위치를 벗어났다. 혈관 벽에 닿았다. 과장님 조심하세요. 시끄러워. 서기현이 소리쳤다. 그리고 다시 바늘을 찔렀다. 이번에는 대동맥 벽을 관통했다. 순간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바이탈 떨어집니다. 마취과 의사 배민수가 외쳤다. 혈압 60, 심박수 140. 하진은 즉시 거즈를 여러 겹대고 압박했다. 하지만 출혈은 멈추지 않았다. 피가 수술대 아래로 흘러내렸다. 과장님, 제가 할게요. 하진이 서기현의 손에서 기구를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서기현이 밀쳤다. 내가 한다고. 그는 계속 봉합을 시도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고 상황은 악화됐다. 모니터의 경고음이 길게 울렸다. 심장이 멈췄다. 심정지. 간호사가 외쳤다. 심폐소생술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환자는 깨어나지 못했다. 수술실 밖에서는 환자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와 두 딸이었다. 서기현이 나가서 말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환자분이 이미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셨습니다. 가족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저녁 병원장 정무석의 방. 서 과장, 이거 큰일인데? 병원장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환자 보호자가 의료사고 의심한다고 해. 수술 기록 전부 넘기라고 하더군. 서기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원장님, 저 그날 제가 좀. 알아. 술 마셨지?
정무석이 차갑게 말했다. 그거 들키면 당신만 끝나는 게 아니야. 병원 이미지도 끝나. 우리 병원 흉부외과가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데. 그럼 어떡합니까? 걱정 마. 기록은 이렇게 가야겠네. 정무석이 차트를 펼쳤다. 윤아진 레지던트가 실수한 걸로. 예. 그 애 백도 없고 돈도 없잖아. 누가 믿어주겠어. 게다가 레지던트잖아. 경험 부족으로 실수했다고 하면 돼. 서기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차트는 이미 수정했어. 간호사들한테도 돈 줬고, 마취가 배민수는 좀 거슬리는데 뭐 그 친구도 월급쟁이니까 조용히 있겠지. 며칠 후 하진은 병원장실로 불려갔다. 윤아진 앉아. 정무석이 차갑게 말했다. 이번 사고 건으로 의료 분쟁이 들어왔어. 보호자 측에서 형사 고소까지 고려 중이래. 원장님, 저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서 과장님이 증거 있어? 없지. 수술 기록에는 내가 집도의로 나와 있어. 내가 실수했다고. 하진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정무석이 비웃었다. 병원 기록이 거짓말이라고? 그럼 뭐가 진실이야? 내 말. 저는 분명히. 윤아진, 내 엄마 지금 어디 입원해 있지? 여기 우리 병원 신경과 아니야? 하진의 몸이 굳었다. 엄마 치료비,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중풍 환자 재활치료 얼마나 비싼 줄 알아? 병원에서 지원 안 해주면 넌 끝이야. 정무석이 서류를 밀었다. 여기 사인해. 내가 실수를 인정하고 의사 면허자진 반납하는 거야. 그럼 우리도 조용히 넘어갈게. 형사 고소도 막아줄게. 엄마 치료비도 계속 지원해줄게. 하진은 서류를 내려다봤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떨어졌다. 이건 너무 부당합니다. 부당해?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윤아진, 넌 선택해야 해. 내 자존심이냐, 엄마 생명이냐. 하진은 펜을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서명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었다. 현재로 돌아왔다. 한빛대학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였다. 하진은 벽에 기대 서 있었다. 손에는 사직서가 들려 있었다. 미리 써온 것이었다. 이번 일로 회사에서도 쫓겨나겠지. 파견 비서가 회장의 목을 칼로 찔렀다는 소문은 이미 퍼졌을 것이다. 아무리 생명을 구했다고 해도 절차를 무시하고 응급처치를 한 것은 사실이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다. 노준호 회장님 깨어나셨습니다. 면회 가능하세요. 하진은 천천히 들어갔다. 병실은 조용했다. 회장은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다. 목에는 하얀 붕대가 둘려 있었다. 그는 하진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윤하진입니다. 윤하진 고맙네. 하진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직서를 내밀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파견 비서 주제에 감히 회장님 몸에 손을 댔습니다.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회장은 사직서를 받지 않았다. 대신 질문했다. 자네 어디서 그렇게 배웠나? 그 눈빛 수백 번은 생사 갈림길을 본 사람 눈이었네. 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손끝은 거짓말을 못하지.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자네 손은 사람을 죽인 손이 아니야. 살리는 손이야. 내가 살아있는 게 증거지. 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다. 모두가 그녀를 살인자로 봤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다. 3년 전, 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저는 한빛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였습니다. 흉부외과였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들었다. 어느 날 응급수술이 있었습니다. 집도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저는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술 중에 실수가 있었고 환자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차트를 조작하고 증인들에게 입막음했습니다. 저는 엄마 때문에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병원 이름이 뭔가? 한빛대학병원입니다. 병원장은 정무석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침대 옆 인터폰을 눌렀다. 비서실장 마도운이 급히 들어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마 실장.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3년 전 한빛대학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돈이 얼마나 들든 상관없이 진실을 가져와. 수술 기록, CCTV, 증인 전부 다. 마도우는 잠시 하진을 쳐다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이 하진을 봤다. 자네는 이제 파견 비서가 아니야. 내 개인 비서로 발령한다. 급여는 3배.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내 옆에 있어. 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왜 저를 믿으십니까? 회장이 목에 붕대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게 증거야.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여기 없어. 그리고 그가 하진의 눈을 똑바로 봤다. 거짓말하는 사람 눈은 흔들려. 자네 눈은 흔들리지 않았어. 마도우는 회장실로 돌아와 즉시 움직였다. 대륙그룹 정보팀에 지시를 내렸다. 3년 전 한빛대학병원 의료사고건, 관련자 전원 리스트, 수술실 CCTV 영상, 모든 기록을 확보하라는 명령이었다. 정보팀장이 보고했다. 실장님, CCTV는 이미 삭제됐습니다. 백업 서버도 포맷된 상태고요. 차트는? 환자 차트는 있는데 수정 흔적이 보입니다. 디지털 기록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하면 조작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인은? 당시 수술실에 있던 간호사 3명 모두 퇴사했습니다. 연락처 추적 중입니다. 마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서류를 넘겼다. 사건 이후 병원을 떠난 사람 목록 있나? 네, 여기 있습니다. 서류에는 10명 정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간호사, 행정직원, 그리고 1명의 의사. 마도운의 눈이 멈췄다. 배민수, 마취과 전문의. 사건 발생 2주 후 사표 제출. 현재 소재 강원도 홍천군. 이 사람 주소 확보했나? 네, 산골 마을입니다. 정확한 번지수는 여기 있습니다. 마도우는 서류를 접어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 준비해. 지금 가시겠습니까? 벌써 저녁 8시인데요. 지금 가야 해. 이런 사람들은 미리 연락하면 도망가. 밤 11시 강원도 홍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좁은 산길을 따라 차 한 대가 천천히 올라갔다.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어둠을 밝혔다. 마도우는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주소 앞에 차를 세웠다. 낡은 단독주택이었다. 불은 꺼져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반응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집에 있는 건 확실한데. 마도우는 현관옆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다. 희미하게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누군가 안에 있었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다. 마도우는 차로 돌아가 운전석에 앉았다. 엔진을 끄고 시트를 뒤로 젖혔다. 비는 계속 내렸다. 차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만 들렸다. 오늘 밤은 여기서 새우자. 그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회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진실을 가져와. 다음 날 새벽 6시. 비는 그쳤다.
마도우는 차 안에서 눈을 떴다. 몸이 뻐근했다. 목이 아팠다. 하지만 움직여야 했다. 집안에서 불빛이 켜졌다. 누군가 일어난 것이었다. 마도우는 차에서 내려 다시 현관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수염이 길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배민수였다. 누구십니까? 대륙그룹 비서실 마도운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3년 전 한빛 대학병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배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마도운이 발로 문을 막았다. 선생님, 진실을 알고도 3년간 편히 주무셨습니까? 배민수의 손이 멈췄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거짓말입니다. 선생님은 그날 마취를 담당하셨습니다. 수술실 안에 있었습니다. 서기현 과장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걸 아셨습니다. 배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윤하진이라는 레지던트를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배민수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 사람은 지금 파견 비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사 면허를 잃었습니다. 3년 동안 억울하게 살았습니다. 마도운이 한 걸음 다가섰다. 선생님은 그동안 여기 숨어서 뭘 하셨습니까? 양심의 가책 때문에 도망친 거 아닙니까? 배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병원장이 협박했습니다. 입 열면 의사 생명 끝난다고, 가족까지 위협받는다고. 마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증언해 주신다면 윤아진은 다시 의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배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서 있었다. 비에 젖은 마당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들어오십시오. 배민수의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가구도 별로 없었다. 식탁 하나, 침대 하나, 그게 전부였다. 3년간 도망만 다닌 삶의 흔적이었다. 배민수는 벽장을 열고 작은 금고를 꺼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이게 뭡니까? 녹음 파일입니다. 3년 전 사건 직후 병원장 정무석과 서기현 과장이 대화하는 걸 몰래 녹음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걸 숨기셨습니까? 무서웠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제 인생도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배민수가 USB를 마도운에게 건넸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윤하진 선생은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마도운은 USB를 받아들었다. 그 작은 물건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되돌릴 수 있는 열쇠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마도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힘드셨겠습니다. 배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3년 동안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윤하진 선생이 저를 원망하는 꿈이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마도우는 차 안에서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원장님, 큰일입니다. 환자 보호자가 의료사고 의심한다고 합니다. 서 과장, 진정해.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 하지만 제가 술을 마신 게 들키면 끝입니다. 손이 떨려서 실수한 거 다 드러나면. 걱정 마. 이건 윤하진 실수로 가자. 차트는 이미 바꿔놨어. 간호사들한테 돈 줬고 배민수는 겁쟁이라 입 다물 거야. 그 애가 거부하면요? 거부 못해.
엄마가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 치료비 끊으면 끝이야.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애가 뭘 어쩌겠어.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레지던트 한 명 희생시키는 거야. 병원 이미지 지키는 게 더 중요해. 우리 병원 흉부외과가 얼마나 큰 수익을 내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다 무너뜨릴 순 없어. 녹음은 거기서 끝났다. 마도우는 노트북을 닫았다. 손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런 자들이 사람을 살린다고 흰 가운을 입고 다녔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는 즉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증거 확보했습니다. 좋아. 바로 병실로 와. 한빛대학병원 VIP 병실. 회장 노준호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으로 녹음 파일을 들었다.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파일이 끝나자 그는 주먹으로 침대 난간을 쳤다. 이런 자들이 사람 목숨을 다뤘단 말인가. 마도운이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병원장 정무석, 흉부외과 서기현 두 사람 다 내일 오전 이 병실로 불러. 누구에게도 들키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아진도 오라고 해. 마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에도 연락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내가 직접 상대하고 싶어. 이자들 얼굴 보고 싶거든.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그 시각 병원장 정무석의 방. 전화벨이 울렸다. 서기현이었다. 원장님 들으셨습니까? 대륙그룹 회장이 우리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던데요. 응, 알아. 아나필락시스 쇼크였다더군. 원장님, 이거 기회 아닙니까? 정무석이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기회? 회장님 목숨 구해준 공로로 병원 이미지 올리고 투자도 받고요. 대륙그룹이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병원 확장 자금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정무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다. 그것도 그렇네. 내일 회장 병실에 인사 가봐야겠어.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흉부외과 과장으로서 치료 경과도 보고 드리고. 좋아. 내일 오전 10시에 보자. 전화가 끊겼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난 줄 꿈에도 몰랐다. 오히려 포상을 기대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하진의 원룸. 하진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마도운에게서 온 문자였다. 내일 오전 10시 회장님 병실로 오십시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진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일일까? 혹시 진실이 밝혀진 걸까?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걸까? 그녀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3년 전 레지던트 시절의 사진이었다. 그때는 행복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찬 일이라고 믿었다. 이번에야말로 내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나. 하진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눈을 감았다.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가슴속을 채웠다. 다음 날 새벽 마도우는 경찰서를 찾았다. 형사님,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건 준비됐습니까?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녹음 파일 확인했습니다. 증거로 충분합니다. 영장 신청했고요. 오늘 오후에 발부될 겁니다. 호출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병실에 두 사람이 모이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마도우는 병원으로 향했다. 폭풍 전야였다. 모든 인물이 한 장소로 모일 준비가 끝났다. 오전 10시 VIP 병실 앞 복도. 병원장 정무석과 흉부외과 서기현이 나란히 걸어왔다. 둘 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었다.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오늘 잘하면 투자 확정이야. 정무석이 작게 말했다. 회장님 기분 좋게 해드려야 해. 걱정 마십시오, 원장님. 제가 치료 경과 완벽하게 보고 드릴게요. 두 사람은 병실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시오. 문이 열렸다. 병실 안은 조용했다. 회장 노준호는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다. 목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다. 테이블 옆에는 마도은이 서 있었고 창가 쪽에는 하진이 서 있었다. 정무석과 서기현의 시선이 하진에게 잠깐 머물렀다. 하진은 고개를 숙였다. 둘은 신경 쓰지 않고 회장에게 다가갔다. 회장님, 어제는 참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정무석이 웃으며 말했다. 저희 병원이 발빠르게 대처해서 다행입니다. 서기현도 거들었다. 회장님 건강 상태 체크했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십니다. 앞으로 알레르기 관리만 잘하시면 됩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다. 표정은 무표정했다. 정무석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저희 병원이 회장님 목숨을 구했으니 앞으로 좋은 관계 유지했으면 합니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숨을 구한 건 자네들이 아니야. 예, 내 목숨을 구한 건. 회장의 손가락이 하진을 가리켰다. 저 사람이야. 정무석과 서기현의 표정이 굳었다. 하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회장은 테이블 위 노트북을 가리켰다. 앉으시오. 들려줄 게 있어. 두 사람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다. 회장이 노트북 키보드를 눌렀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잡음뿐이었다. 그런데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원장님, 큰일입니다. 환자 보호자가 의료사고 의심한다고 합니다. 정무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 과장, 진정해.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 서기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제가 술을 마신 게 들키면 끝입니다. 손이 떨려서 실수한 거 다 드러나면. 걱정 마. 이건 윤아진 실수로 가자. 차트는 이미 바꿔놨어. 녹음 파일은 계속 재생됐다. 병실은 침묵에 빠졌다. 정무석과 서기현은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다. 파일이 끝나자 회장이 노트북을 닫았다. 이게 뭔지 알겠나? 정무석이 급히 일어나 말했다. 회장님, 이건 조작입니다. 누가 우리를 모함하려고. 조작? 회장이 차갑게 웃었다. 그럼 목소리 감정해 볼까? 아니면 당시 마취과 의사 배민수를 불러올까? 서기현이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도 가족이 있습니다. 제발. 정무석이 서기현을 노려봤다. 야,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술 마시고 수술대 오른 건 너였잖아. 원장님이 차트 조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병원을 지키려고. 닥쳐. 회장의 목소리가 병실을 울렸다. 지금 서로 책임 떠넘기는 거 보니 더 역겹군. 자네들은 의사가 아니야. 범죄자야. 회장이 하진을 봤다. 3년 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나? 억울하게 의사 면허를 잃고 살인자로 낙인 찍혀서. 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함이 아니었다. 해방감이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났다. 드디어 누군가 자신을 믿어줬다. 마도운이 병실 문을 열었다. 경찰 2명이 들어왔다. 정무석, 서기현. 의료법 위반, 증거인멸,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다. 정무석은 끝까지 발버둥쳤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3년 전에 줬어야지. 윤아진에게. 회장은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은 경찰에게 끌려나갔다.
병실 문이 닫혔다. 조용해졌다. 하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마도우는 조용히 다가가 티슈를 건넸다. 윤하진 선생님, 이제 끝났습니다. 회장이 침대에서 내려와 하진 앞에 섰다. 일어나시오. 이제 자네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진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났다. 회장이 손을 내밀었다. 하진은 그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마워할 건 없어. 자네가 내 목숨을 구했으니 나도 자네 인생을 구한 거야. 이제 우리 대등해진 거지. 석 달이 흘렀다. 법원 재심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가득 찼다. 기자들도 여럿 보였다. 대륙그룹 회장 구한 파견 비서 3년 만에 누명 번나라는 제목의 기사가 이미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와 있었다. 하진은 법정 안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피고인석이 아니었다. 증인석도 아니었다. 당당한 자리였다. 방청석 첫 줄에는 엄마 김명자가 앉아 있었다. 3년 만에 휠체어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왔다.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은 결과였다. 옆에는 회장 노준호와 비서실장 마도훈이 앉아 있었다. 판사가 들어왔다. 모두 일어났다. 재판이 시작됐다. 사건 번호 2025고단 1247 의료법 위반 및 명예훼손 재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다. USB 녹음 파일, 배민수의 증언, 간호사들의 새로운 진술, 차트 조작 흔적 분석 결과. 모든 증거가 하진의 무죄를 증명했다. 판사는 서류를 하나씩 검토하며 말했다. 당시 의료사고는 서기현 과장의 음주 상태에서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피고인 윤하진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엄마 명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판사가 계속 말을 이었다. 또한 한빛대학병원 병원장 정무석과 흉부외과 과장 서기현은 차트 조작, 증거인멸, 허위 진술 강요 등으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윤하진에 대한 판결을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다. 피고인 윤하진 무죄. 의사면허 취소 처분 또한 함께 취소한다. 망치가 내려쳤다. 떏! 그 소리와 함께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엄마 명자는 일어나 소리내어 울었다. 우리 딸이 살린 사람들을 이제야 누가 알아봐 주는구나. 회장 노준호는 조용히 손뼉을 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도우는 처음으로 하진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윤하진 선생님, 제가 처음에 많이 잘못 봤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실장님이 없었으면 진실도 밝혀지지 못했을 겁니다. 재판이 끝나고 하진은 법원 계단을 내려왔다. 기자들이 몰려왔다. 윤하진 선생님, 3년 만에 무죄를 받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다시 의사로 돌아가실 계획이십니까? 하진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하늘이었다. 3년 전 눈물로 내려다보던 같은 하늘이었지만 오늘은 전혀 다른 빛이었다. 네, 아직 제 손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하진은 미소 지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석 달 후 대륙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의료계 인사, 언론, 투자자들이었다. 무대 위 스크린에는 큰 글씨가 떠 있었다. 대륙심장혈관 센터 설립 발표. 회장 노준호가 단상에 올랐다. 박수가 터졌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새로운 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스크린이 넘어갔다.
병원 조감도가 나타났다. 현대적이고 깨끗한 건물이었다. 돈이 없어도 심장 수술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병원. 의사와 환자 모두가 양심으로 만나는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나왔다. 회장이 계속 말했다. 이 병원은 이익이 아니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의료진이 일하는 곳입니다. 하진은 객석 한쪽에 앉아 그 말을 듣고 있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자신이 꿈꾸던 병원이었다. 회장이 하진을 무대로 불렀다. 이 병원의 설립 멤버이자 앞으로 수많은 가슴을 살려갈 사람입니다. 흉부외과 전문의 윤하진 선생. 조명이 하진을 비췄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무대로 걸어갔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다. 3년 만에 다시 입는 가운이었다. 단상 위에 섰다. 수백 개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예전 같았으면 떨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안녕하십니까? 흉부외과 전문의 윤하진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단했다. 저는 3년 동안 의사가 아닌 삶을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배운 건 의사란 단순히 면허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이 병원에서는 어떤 외압보다 환자의 심장 소리를 먼저 듣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보답하는 길은 제 손으로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진이 고개를 숙였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길고 깊은 박수였다. 객석에서 엄마 명자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그날 오후 새 병원 건물 공사 현장. 하진은 노란 안전모를 쓰고 건물 안을 둘러봤다. 아직 공사 중이었지만 병원의 윤곽이 보였다. 진료실, 수술실, 병동. 모든 것이 새로웠다. 회장이 옆에서 말했다. 6개월 후 개원 예정이야. 그때까지 준비 잘 부탁하네. 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 자네가 첫 진료할 환자는 나야. 하진이 웃었다. 회장님, VIP 대우는 안 해드립니다. 다른 환자들과 똑같이 대할 겁니다. 그래야지. 그게 진짜 의사지. 두 사람은 웃으며 건물을 나왔다. 6개월 후 대륙심장혈관 센터 개원일. 새벽부터 환자들이 줄을 섰다. 첫 진료를 받기 위해서였다. 하진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명패가 놓여 있었다. 흉부외과 전문의 윤하진. 그녀는 가운을 입고 의자에 앉았다. 청진기를 목에 걸었다. 컴퓨터를 켰다. 모든 것이 준비됐다. 인터폰이 울렸다. 선생님, 첫 번째 환자 들어가십니다. 네, 보내주세요. 문이 열렸다. 회장 노준호가 들어왔다. 그는 환자복을 입고 있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선생님, 저 오늘 VIP 1호 환자입니다. 하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회장님, 여기서는 모든 환자가 VIP입니다. 앉으세요. 회장이 의자에 앉았다. 하진은 청진기를 들어 회장의 가슴에 댔다. 규칙적이고 힘찬 심장 소리가 들렸다. 심장 상태 좋으십니다. 하지만 무리는 절대 금물입니다. 알겠네. 자네가 말하는 대로 살지 뭐. 진료가 끝나고 회장이 나갔다. 두 번째 환자가 들어왔다. 세 번째, 네 번째 하루 종일 환자들이 이어졌다. 저녁이 되어 진료가 끝났다. 하진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빌딩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3년 전 이 도시는 차갑고 무서운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제 이곳은 그녀가 다시 시작하는 곳이었다. 생명을 살리는 곳이었다. 하진은 자신의 손을 펼쳐봤다. 이 손은 더 이상 누명을 벗기기 위해 싸우는 손이 아니었다.
이제는 앞을 향해, 생명을 향해 내밀어진 손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하진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